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 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민주당 얘기도 있고 오늘 각 당마다 다룰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어제 있었던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선출될지를 몰랐던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고 대체 몇 퍼센트 정도의 찬성률일까 했는데 98.6%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 전당대회 때 기록도 다 뛰어넘고 뭐 엄청난 거죠, 이건.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북한과 또 비교를 해도 조국 노동당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조국 노동당. 네. 아니,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정당에서는 상당히 참 쉽게 얻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 높은 득표율인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어저께 조국 혁신당의 어떤 선출 과정을 보면서 몇 달 전에 조국 혁신당 내에도 개파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떤 조국 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체제로 갈 것이냐, 어떤 뭐 소위 친조국계와 어떤 또 비조국계 예.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개파 갈등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 같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국당도 저는 이제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자강과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어떻게 연대를 해 갈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있을 어저께 이제 뭐 조국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지선 또는 이제 다음 총선까지의 어떤 조국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아심은 좀 들었습니다. 이제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조국 대표 이제 대표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국 대표죠. 대표가 네, 한동훈 전 대표랑 대장동 토론을 관련해 가지고 좀 설전을 벌이다가 네. 상대를 다시 지목을 했거든요. 네. 나는 그냥 장동혁 대표랑 하겠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공천을 받을 수냐 있겠냐 하면서 약간 체급이 나랑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동혁 대표도 처음엔 뭐 정청래 대표까지 참여하는 뭐 3당 대표 간의 토론처럼 얘기를 하다가 굳이 뭐 정청래 대표까지 참여하는 건 전제가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토론이 좀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하기가 되게 껄끄럽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조국 대표도 큰 틀에서 범민주당 계열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괜히 그 이번에 그 로스타 소송 승소를 놓고 본인들이 말 그대로 숟가락 얹었다가 그야말로 엄청난 반격을 받고 지금 본인들이 사실 패퇴했잖아요. 예. 대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거다. 그런 소리 할 정도로 정말 이거 뭐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붙어가지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별로 장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 전 대표가 죄송합니다. 조국 대표. 예. 조국 대표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해볼 만하죠. 지금 12.3 개업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개업 이 부분 뭐 몰아치면은 장동혁 전 제 대표 굉장히 충분히 수세로 몰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계산을 그냥 한 것 같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다시 그 영남 지금 돌면서 지금 또 이렇게 막 인기몰이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탠스가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최근에 보면 뭐 기사가 났습니다만 재선 의원 4명, 뭐 네. 조은희, 권영진 의원 등이 만나가지고 듣기로는 12.3 계엄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하고 윤 어게인이나 윤 전 대통령하고는 절연을 하고 그다음 중도 외연 확장을 다짐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이런 이제 의견을 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유하겠다 정도까지 얘기하다가 듣기로는 뭐 일정에 바빠서 조금 먼저 가겠다고 그냥 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네. 투어에 나선 그러니까 거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예. 항소 포기 전국에서 그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민심에 두들겨 맞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또 미디어 박민영 대변인, 그 김혜지 의원 그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발언들 예, 이런 거에 논란의 대해서도 발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해서도 구두 경고 그치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죄송합니다. 김종혁 이분 그 징계 소극적이었던 여상원 당윤리위원장 사실 경질했거든요. 사실상 사실 경질한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여져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를 만났음에도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 장동혁 대표
이거 즉각 이거 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네. 이따 국민의힘 얘기를 또 나누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이 어찌 보면 그거는 돌파구가 예, 될 수 본인 있다. 입장에서는 좀 전개가 될 수 있죠. 아.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네. 황교안 변호사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참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참여는 안 할 것 그렇죠. 같고 네. 근데 불만이라도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는 걸 국민들이 봐서 흥미를 가지실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별로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한번 판을 마련해 볼까 했는데 그래. 생각해봐야 이거 되나요? 조회수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예. 이게 범보수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이 중복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예. 참 어찌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 그냥 후발주자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아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시겠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그 반격을 받았거든요. 예. 부정확한 내용 같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과 장동혁 이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대 조국 해가지고 그렇게 뭐 눈길을 끌만 큰 힘이 하나. 안될 것 같다. 사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조국 혁신당 이거 지지율 점점 더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까지도 부담스럽고 어떻게든 좀 뭐라 그럴까 시야에서 가리고 싶어하는 정도로 왜소화된 이 당을 네. 굳이 이 제1야당 대표가 그런 당에 지금 사실상 뭐 조국 대표 나홀로당 비슷하게 된 당을 갖고 1대1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안전판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봐도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손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예. 한다는 거는.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과 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투표율이 16%대이긴 했는데 찬성률이 높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말로는 뭐 한 90% 정도의 지지 의견이 있었다. 어쨌든 추진하겠다 이런 거예요. 당내에서 익명으로 얘기가 좀 나오다가 주말 사이에는 공개적으로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졸속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의 제지가 들어갔다고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제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해외에 있잖아요. 원래 해외 나갔을 때 우리가 뭐 대통령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예. 소통하고 있잖아요. 정무수석은 또 국내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오히려 뭔가의 제스처를 국내에서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더 쉽다.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전에 모든 대통령들이 외유를 나갔을 때 국내에서는 뭔가 사정이 분다든지 뭔가 이게 격별하는 정치적 포인트가 생겼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아니 정청래 대표가 이 투표를 한다고 예고를 하고 물론 예고도 하루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예고를 하고 실시를 하고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와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들이 이 주말 사이에 반발을 한다는 것은 이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쟁점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되돌리도록 하거나 지연시키도록 해야 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대통령실 쪽으로 온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위 신명계라고 하는 친명계요. 네, 신친명계라고 하는 이현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위원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처음 대표 되고 나서부터 2024년 까지 거의 연임을 할 때까지 당의 당원 당규라든지 어떤 이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대의원제의 어떤 비율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다 했던 케이스예요. 이렇게 전당원 투표 붙여가지고 네. 참여율은 당연히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은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당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군요. 전당대회가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전체 투표율을 보면 30%, 30에서 35% 사이예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안 돼요, 생각보다. 네. 우리는 뭐, 그런데 뭐 찬성률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80 몇 프로를 얻었다, 90 몇 프로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전 당원의 90 몇 프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투표한 참여한 사람의- 사람들 중에 그런 거니까. 그럼요. 그럼 전통래 대표가 이제까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가 뭐예요?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당연히 정청래 대표로서는 나는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따라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가지고 특이부 잡지? 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정청래 대표가 음. 말씀하신 대로 방패로 이재명 대통령을 꺼내들면서 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1인 1표제 꾸준히 논의해 네, 왔다. 네, 네. 그리고 그때 추진할 때도 당내 비명계가 비판을 해왔다라고 네, 네. 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 이건 예. 대통령도 옛날에 했던 거다. 뭐 내 뜻이 대통령 뜻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아마 하거든요. 그 말이 이재명 대통령 쪽의 분노를 더 살 겁니다. 아, 예.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우선 네.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저 수기 기간을 좀 많이 뒀어요. 한두 달 이상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때 아마 그런 거 있어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다음에 선거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그 누구의 박원순 시장이 이제 어떤 범죄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은 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이제 규정이 있었잖아요. 아, 우리 당의 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보궐선거였으면. 보궐이 네. 발생하면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꿨어요. 그럼에도 낼 수 있다로 다시 바꿨어요. 예. 논란이 나는 당규인데 그때 아마 투표율이 26.35가 돼요. 지금보다 그래도 훨씬 높아요. 네. 지금은 16점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수기 기간도 너무 없어요. 이게 그 반대하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 19, 20일 날 했는데 불과 전날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날 내지 전전날이나.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 다 놀래서 그냥 분노를 했고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수기 네. 기간도 짧고 그 투표율이 낮기는 둘 다 낮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친명 쪽에서는 지금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오늘 친명계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죽이기 나선 거다. 아, 그런 이런 말까지 얘기까지, 이재명 이재명 죽이기에 정청래 대표가 나선 것이 제가 지금 워딩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요거 이제 당 용어라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권리당원이 이제 권리당원이 많아. 이재명, 친이재명. 그런데 네.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정청래 대표가 된 다음에 급히 이제 정청래 계열 당원들이 막 들어와요.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청딸인 거예요. 지금 개딸도 명딸하고 청딸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딸도 분화가 시작되고. 개딸이 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개딸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어느 계열 개딸이냐 네. 이걸 알아야 이제 반드시 이제 앞으로 신경 쓰면서 이제 네. 보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번에 16점 몇 프로가 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찬성률이 투표한 사람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정청래 안에 찬성한 사람이 80 몇 프로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14%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이 한마디로 청딸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한 80여 프로가 아직까지는 명딸 내지 또 중립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14% 이분들만 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느냐. 예. 지금 이거 자체가 문제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의 조사를 이렇게 부의를 하고 진행을 한 게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을 보세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민주당 안에서 정부 입장에서 껄끄러운 일들이 마구 벌어졌잖아요. 네. 조희대 청문회니 뭐니 이런 거. 이번에도 어김이 없는데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주의 권리당원, 대의원, 그리고 이제 오래된 권리당원에서 네. 정청래 위주의 신권리당원으로 당 구조를 완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질 전당대회.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청딸표가 확 늘어난다. 권리당원이 지금까지는 그 반영 비율이 20분의 1이었단 말입니다. 네. 대의원 대비 20분의 1 미만인데 이걸 순식간에 20배 이상 키워준 거거든. 1대1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얼마나 이게 그 해외 순방 사이에 콩을 구워 먹느냐의 정황으로 가느냐. 요거 근데 일도 급발진인데 예. 우선 그렇게 번개같이 부의를 해가지고서는 이틀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최고위원 회의를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공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네. 기자들 불러서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논의할 게 있으면 사전 비공개 회의에서 다 끝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조사 결과 보니까 이거 이제 찬성률이 민의가 이렇게 확인했다. 나왔다.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예.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 다 반대를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 결론이 안 난 채로 공개회로 넘어갔어요. 근데 공개회 넘어가서 이제 또 1인 1표제 가야 된다, 뭐 당원 주권 시대다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황당한 가운데 다시 예정에 없이 또 비공개 회의를 연 거야. 사후 비공개 회의를 연 겁니다. 원래는 사전 회의 위주로만 했었는데 이번엔 최고위원회 끝나고 또 비공개 회의를 그게 했군요. 바로 친명 최고위원들이 이제 화가 난 게 왜냐면 대개 최고위원, 대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끝나면 다 일정들이 있어. 바쁘시잖아요. 예. 뭐 상임위도 가고 무슨 자기가 주최한 세미나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또 붙잡아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결론을 내자. 그러니까 이제 친명 최고위원들은 아니 지금 반대도 많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일이냐. 다음 주로 넘기자 이랬는데도 그냥 계속 하니까 그래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나 지금 바빠서 가야 되는데 나는 반댈세 이러고 나간 거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제 또 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한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 할 일이 많아요. 원내 네. 또 회의 해야 되잖아. 원내 지도부 회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반대요.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황명선 최고위원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찬성을 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정청래 안에 당연히 정청래 본인.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누구냐? 김병주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네. 전현희 최고위원이 요즘 보면은 정청래 대표 말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 18명 고발한 거. 네. 이거 지금 정부하고 원내대표 쪽에서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를 지금 편들어주면서 발언을 한 것도 전현희 최고위원이고 그날도 결국 정청래 안에 힘을 실어준 게 김병주 전현인데 이분들 잘 포지션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시장 좀 출마 희망하고 계시죠. 근데 김병주 최고위원 경기도지사 경기지사. 또 출마 희망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결국 지방선거 공천은 정청래 대표 시체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넘어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두 사람은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나머지 2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찬성을 한 건지 반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 이쯤 되면 대강 찬성한 걸로 보인다는 식으로 지금 땅땅땅 두들겨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다음 주로 넘겨도 되는 거를 네.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그날 예정에 있지도 않은 사후 최고위원 회의를 또 비공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날 그렇게 정족수 문제도 있는데도 그냥 땅땅땅 했느냐. 한마디로 지금 친명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기 전에 그냥 다 일을 끝내버리려고 한다. 빨리 예, 그리고 속전별로. 이번 주에 당무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전국위원회인가 열어가지고 예. 이걸 그냥 다 전국중앙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땅땅땅 하면 끝나요. 당원당규라는 게. 네. 그 지금 당무위원회는 이건 정청래 대표 쪽 입김이 강해요. 그다음에 전국중앙위원회 전통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서 조금 제동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당대표의 또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보면은 요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중앙위원회가 금요일인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목요일 날 돌아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와서 아직 정신이 없고 시차 극복이 안 될 때 이거를 그냥 다 끝내버려서 네. 그냥 이제 기차 개문 발차시키겠다. 이런 지금 음모라는 것이 스케줄이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군요. 지금 친명 쪽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예. 이거- 오늘 지금 강찬호 의원이 취재해 오신 게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한마디로 네. 이겁니다. 이 당원들을 다 속여가지고 이게 당원의 뜻이다. 20%도 안 되는 당원의 뜻이 당원 전체의 뜻이라고 속여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조만간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하고 그 친문 세력하고 손잡아서 이번에는 내년 공천에서 친명을 학살하려는 지금 아주 그런 뭐 그렇게까지? 음모다라고 큰 어떤 그림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친명 강경파 쪽에서 나오는 입장이에요. 네. 아니, 왜 예. 그러냐면 지방선거 지금 후보자들이 되게 두 갈래의 지금 줄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하나는 대통령실 쪽인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 대표 쪽인지 쪽인지. 이걸 지금 뭐 저한테도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네. 잘 모르는데 민주당에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들은 있으니까 뭐 대표 쪽이면 누구 뭐 아니면 대통령실 쪽이면 누구 이분을 좀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지금 그 두 줄을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많이 민주당 하죠. 분들이.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구 의원에 따라서 성향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역 선거는 지방 선거는 당의 지역구 현역 의원 또는 그러니까 그 지방 지역 위원장의 예. 어떠한 그 입김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의아한 게 이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집권한 지 반년도 안 됐다. 네. 그럼 가장 힘이 셀 때다. 제일 셀 그런데 때죠.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고 근데 이런 이유가 그러면서도 뭐냐? 네. 계속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원했던 사안이다.
계속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과 뜻이 그러니까 같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그랬으니까. 본인도 원했으니까. 왜냐면 어. 대의원들은 대부분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백년 당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오랫동안 당원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네. 지역에 오랫동안 이 권리당원 유지를 했던,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얘기하면 책임당원인데, 그러니까 유료당원들이세요. 자기가 예. 돈을 1,000원 이상 내시면서 매달 1,000원 이상 내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힘을 줄여야 돼요. 이분들은 대부분 DJ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그분들은 친문계가 더 많아요.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소위 주류인 세력들 그렇죠. 계속 과거 주류. 주류였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비주류였었잖아요. 예. 예전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줄여야지만 자기가 이 당의 어떤 정권을 휘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대표는 주류인 적이 없어요. 네. 단 주류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이제는 본인이 주류가 돼야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옛날에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도 옛날에 예. 친문당원 막 가입시켜서 이제 본인이 당권 대권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시절엔 더더욱 더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명달 개딸 막 입당시켜서 본인이 당권 대권 다 갔는데 나도 똑같이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쪽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 대통령님 하던 대로 나도 하는데 예. 그거야말로 당신의 뜻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더 화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의문 도대체 왜 집권 초반에 이렇게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 쪽하고 이렇게 막 그 각을 세울 수가 있는가 이게 예.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친문인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비명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명 세상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친명 의원들이 되게 초선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미숙해요. 반대로 이 당의 원래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586 운동권 친문 계열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제는 정청래 대표라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연결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 기반이 뭡니까? 바로 이분들이에요. 친문, 예. 그다음에 586 운동권 이런 사람들이고 박찬대 당시 대의원이 친명 세력을 업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청래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런 세력을 지금 업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이재명 대통령 투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친명 세력 입장에서 아주 화가 나는 일인데 그럼 친명 세력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문제는 이겁니다. 자, 친명 세력의 좌장이 누굽니까? 경력도 있고 중량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고 의원 저 국회에는 누가 있어? 지금 김병기 국회네요? 원내대표 예, 정도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원내지도 해야 되니까. 없네? 정성호 아닙니까? 정성호. 그러니까요. 장관이시네요. 그렇게 장관으로 갔잖아요. 예. 요게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의원으로 그냥 이제 국회에 있었으면 지금 세게 대응했겠죠. 근데 지금 정성호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서 이분이 또 지금 뭐에 휘말려 있어요. 항소 포기 지금 그 문제에 휘달려 있고 지금 사퇴 요구까지 받고 지금 이거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사법 리스크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정성호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차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정성호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그런 틈을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야금야금 자기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하필이면 꼭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이런 일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네. 이래갖고서 어떻게 앞으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못 나가실 것 같아요. 아니 방법이 하나 있어요. 원활한 당정 협의를 위해서 정청래 대표도 함께 가자. 저 얼마나 보기 좋냐 가서 회의 순방에 네. 여당과 의원에게도 같이 하자. 1호기에 예. 같이 이렇게 태워서 같이 타고 나란히. 네. 그거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왜 네. 못해?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외교 스타일이 재미있는 게 비서실장이 외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일은 안보실장. 없어요. 보통. 원래 외교는 국가안보실장이 하는 것이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 국내를 그렇지. 지켜야 돼요. 네. 근데 지켜야 될 사람이 뭐 워싱턴도 가고 중동도 가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집권당 대표는 왜 못 가? 예. 정청래 대표의 빈집털이네요.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직접 브리핑에 나서고 강훈식 실장도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순방 동행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엄청나게 좀 네. 밖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전면에 뉴스에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 네, 네. 둘 다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좀 꼽히다 보니까요. 그것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오시건 안 나오시건 예. 어떻게든 서울시장을 지금 탈환을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범민주당 쪽에서의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설정이 돼서. 그래서 본인이 참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 후보군을 세우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강훈식도 후보군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하는 뭐 박주민, 뭐 전현희, 뭐 서영교, 박홍근 뭐 여러 의원들도 이제 의원군에서는 나서고 예. 그다음에 본인들도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계속 외곽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전쟁을 할 때 보병이 이렇게 백병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대포를 쏴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포를 쏘다가 나도 백병전에 참전을 하면 참전을 하게 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어떤 서울 뭐 오세훈 스토커라고 부릴 정도로 네. 뭐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한강버스를 굳이 지적을 국무총리가 하셔야 될까? 맞습니다. 총리까지 나설 일이었느냐.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네. 진짜 뭐 여기 저는 광화문 광장에 어떤 추모공원이라든지 조형물 세우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의미도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네,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국의 총리가 그 이런 그 버스든가 말이죠.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조형물 버스 이거는 영등포 저 지역구를 가진 그냥 국회의원이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결국 와서서는 영등포 국회의원이었지. 사람들이 총리 그냥 그 권위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전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우선 서울시에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깝깝하다. 깝깝하다. 오세훈 후 시장을 지금 이길 만한 지금 대항마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정권 차원에서 아마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지역구이고 또 과거에도 서울시장 꿈을 많이 키웠던 김민석 출마했었던, 총리를 내부 이제 출전시킨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김민석의 서울시장 후보 나오나? 이건 좀 속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지금 정청래 지금 1인 1표제 이 사태. 그렇죠. 이것 이게 때문이라도 크죠. 네. 지금 보면은 또 하나 지금 숨어 있는 게 당대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커져. 당대표를 어떻게든 지금 친명 당대표를 세워야 될 필요가 굉장히 지금 용산과 친명 세력이 커졌다.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보면 1인 1표제 말고 또 무서운 또 친명 볼 때는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전당대회 때 이 반영 비율을 말이죠.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을 늘리고 그런 걸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영 비율을 중앙위원이 떨어지고 네. 침 내지 5%씩 올려놨어요. 지금 권리당원의 힘과 여론조사의 힘은. 그게 이것도 더- 지금 그게 더 크네요. 그게 이것도 더 지금 크네요. 당대표 연임하겠다는 거냐 지금 당연히 나오죠 이거. 아니 그러면 네. 정세균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될 때 권리당원에서는 졌어요. 네. 근데 그 오히려 대의원에서는 지고 대의원은 권리당원에서 지고.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긴 부분을 극대화하고 네. 룰 세팅을 본인이 유리한 걸로 지금 하고 그렇게 그걸 있다. 딱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네. 이것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다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정청래 네. 대표가 옛날에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때 이재명 캠프에 너무 얄미운 짓을 한 거 아시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뭐죠 그 그게? 불교계하고 충돌했어요. 아. 정청래 당시 의원이. 예, 예. 공이 김선달이냐? 왜 산에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절 입장료를 왜 받느냐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불교 그 스님 불교계가 화가 많이 났 무지무지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네. 거야. 그야말로 산에 있는 그 절 근처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불교표가 우수수. 불자들의 예, 표심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분인데 하여간 친명 핵심 인사가 정청래 의원한테 갔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잠시 당을 떠나 계시면 네. 또 나중에 이제 집권하고 돌아오실 때 아주 그냥 대우를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예.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그거를 그대로 그 친명 핵심 인사가 떠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SNS에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한판 붙어가지고 그때 최초로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윤 캠프 내에 자중질환 해갖고 언론이 막 이제 써먹었는데 그쪽 아니 세상에 윤핵관만 있습니까? 이핵관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명핵관 네. 이재명 그 핵심 관계자가 나한테 와서 탈당을 권유하길래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과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다 이런 정청래 글을 대표는 네. 이렇게 이 당을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포비아가 있어요. 아, 그때 한번 떠나본 그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 친명 핵심 인사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아. 친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때 기분 안 좋아했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에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이 생겨서 그렇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판에 여기 갑자기 갑자기 이핵관. 이핵관 나와버리니까 네. 그걸 다른 사람들은 정청래 의원이 했다. 네, 그건 팩트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1년 되거든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100일 회견 분명히 할 테고요. 메시지가 나와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내에서는 사죄의 메시지, 뭐 사과 메시지, 절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아니 장동혁 대표도 비상계엄 해제 시에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쵸, 비상계엄 해제표를 던졌죠. 해제표를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엄에 찬성한 건 아니고 해제에 찬성을 했고요. 탄핵에 반대를 하신 입장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2.3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뭐 거역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 많은 강성 지지층 내에서도 계엄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라고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정말 그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 국민의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뉴스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1위 1표제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극좌 아주 강성 좌 쪽에 계시는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우리 왜 민주당하고 같이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목소리를 내시던가요? 저는 국민의힘 오른쪽에 보수 쪽에 계시는 소위 말하는 강성 보수들 저는 극우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어. 극우나 극좌나 다 있으니까. 예. 근데 어차피 강성 지지층들이 참 안타까운 건 전략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선거 때 뭐 기호 1번 찍으세요? 예. 안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왜 못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아. 애걸복걸하고 안달복달하냐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여기 알겠으니까 여기는 내부적으로 다지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중도 확장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도는 없다, 중도는 허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중도에 대해서 그러면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국민의힘 안 돼. 민주당 하는 행동 보면 야 너희는 너무 과해. 너희는 맨날 힘만 쓰고 있어. 이러다가 예. 이쪽 보고 있으면 그냥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요새 제1야당이 그거잖아요. 무당. 예, 무당이라고 무당층. 있어요. 예. 그건 맞는 무당. 말이고 네. 좀 잘 말씀해서 중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항소폭에 대한 여론이에요. 맞아요. 항소폭이 부적절했다가 거의 49% 나오잖아요. 자, 민주당 48% 49%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이 정확히 24%예요. 예. 갤럽에 따르면. 갤럽 기준입니다. 따르면 네. 갤럽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국민의힘 더블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과 같은 항소폭이는 부적절하다 나오잖아요. 요건 뭡니까? 요거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 못하지만 국민의힘하고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적어도 24%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 50% 넘는다고 하는데 항소폭이 적절했다가 29%밖에 안 나잖아요. 역시 20% 이상의 민주당 지지층도 이건 아니다요. 그럼 요분들이 뭐냐? 요분들이 상식에 입각해서 네. 뭐 특정 정당보다는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그 정당이 반상식적이라면 나는 찍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정당을 찍을 수 있는 다 중도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항소포기에 대해서 소리 높여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분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딛고서 있는 현실적인 기반 자체를 말로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현실 부정이고 네. 자가 당착이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전략을 잘못 잡고 있다. 예. 말씀드립니다. 100일 메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